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사흘간 휴가를 다녀왔는데 악플이 해도 해도 참 너무하군요. 멤버십 아닌 분들이 무슨 말을 하던 뭐 그건 배설이라 생각하면 되지만 멤버십을 2년 했는데 배운 것이 없다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블룸버그 단말기에 대해서는 자랑질 따위로 여기질 않나. 생각도 못했던 퍼플카드 깨알 자랑? 사람들이 참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습니다. 그리고 신발년이 뭐냐 참. 조찬 모임 가면 그룹사 회장님들도 나한테 K대표라고 불러주는데 아무리 유튜브상이라고 하지만 참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일단 사흘간 있었던 글로벌 시장 핵심만 이야기하면 유럽은 옵션 만기로 한국 시간 오후 8시 30분까지 누르고 그 뒤에는 지수를 당겼다는 것, 그리고 나스닥은 리밸런싱 이벤트로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 변동성인 VXN 지수 하나도 못 올랐다는 것, 엔화가 꽤 큰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서 일본 10년물인 JGB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요 세 가지를 정도를 꼽을게요. 제가 시황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꼭 들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멤버십을 2년 했다고 2년 했는데 배운 게 없다고 한 이야기, 저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가 전달력이 부족한 건 맞아요. 편집도 없고 인포그래픽도 없고. 그런데 배운 게 없다고 하면 정말 충격입니다. 저희 영상을 통해 배울 만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대표적인 거 5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포지션이 손실이 감당할 영역을 벗어나기 전에 그게 최고가 되든 최저가가 됐든 사정없이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트레이딩 한두 해 합니까? 20년을 해왔어요. 해당 전투에서는 손절을 해서 패배했다 할지라도 다른 전투에서 승리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은 것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 방향성을 질렀는데 뭐 계속 끌고 오다가 최고점에서 손절하게 만들었다? 제가 물타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방향을 틀리게 되면 일정 구간에서는 포지션을 키우기도 해요. 해외 선물이 특징상 밴드가 좀 크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서 계속 방향성을 틀린다? 그러면 포지션을 줄이든지 최소한 추가 진입은 하지 않아요. 방향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고 자금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그렇게 이야기한데도 뭐 제가 숏이라 해서 몰빵했다 망했다? 롱이라 해서 몰빵했다가 망했다? 방향성을 계속 맞출 수 있는 것은 신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에요. 방향성을 어느 정도 틀려도 자금 관리를 하면 살아남는 곳이 이곳인데 방향성을 못 맞췄다고 본인이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지금 자금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한 화풀이라는 거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는 개별 자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추적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매크로 트레이딩 그 자체니까 뭐 당연한 것이긴 한데 해외 선물을 한다는 사람들이 왜 나스닥과 항생 여기에만 목숨 건지 모르겠어요. 대여 계좌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논외로 합시다. 멀쩡하게 해외 선물 계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나스닥 항생만 하느냐, 이걸 냉정하게 생각해 볼게요. 변동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먹을 게 많다고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크면 먹을 건 맞아요. 먹을 게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근데 해외 선물이 장점이 뭐예요? 다양한 자산군들의 다양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크로 트레이딩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장점을 버리고 나스닥과 항생만 매매한 사람은 국내 주식 계좌 갖고 있으면서 맨날 삼성전자 또는 LG에너지솔루션 이 두 개만 갖고 매매하는 거랑 다를 바 없는 거예요. 해외 계좌로 매매할 게 참 많습니다. 과거에는 재미가 없었던 채권 시장 변동성 크게 높아져 있죠. 그 채권 매매할 것도 많고 원자재도 통화도, 물론 원자재나 통화는 워낙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시장의 모든 세부 상황을 알 필요 없어요. 알 수도 없죠. 그럼 뭘 보고 매매하냐? 이른바 줄긋고 매매하냐?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 자산군이 흐름을 계속 보다 보면 돈이 흐름이 보여요. 그러면 그 가운데 매매할 것들이 보입니다. 영상을 2년 봤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상품들 갖고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것, 이런 건 왜 못 매우셨나요? 제가 맨날 뭐 홍콩과 항생과 뭐 나스닥 이것만 매매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국내 옵션 시장의 수급 흐름을 보면서 또는 뭐 옵션 거래 자체에 대한 인사이트를 이야기한 건데, 그 한국의 옵션 시장에서 저처럼 트레이딩 많이 했던 사람이 물론 저보다 뭐 있죠. 그런데 흔하진 않아요. 그런 제가 돈을 벌기만 해봤겠습니까? 까먹은 것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까먹어 봤어요. 그렇게 해서 축적한 노하우입니다. 그 기관 딜러 중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주니어들이 방향성 안 하겠다고 뭐 레이쇼 스프레드 같이 델타 값을 낮춘 매매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한 2년쯤 매매하면 자신감 뿜뿜해갖고 이제 전업하겠다고 해요. 그런 친구들이 퇴사 전에 저에게 조언을 구하잖아요. 자, 그러면 저는
레이쇼의 본질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거기서 뭐 델타니, 세타니, 베가니 이딴 소리 하잖아요. 그러면 야, 나가서 뒤지기 싫으면 엉덩이 붙이고 몇 년 더 회사의 개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레이쇼의 본질은 마켓 메이킹입니다. 옵션 교과서 혹은 옵션 조금 맛본 사람들이 쓴 책에서 개인은 레이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레이쇼는 개인이 하기에 너무나도 불리한 매매예요.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3년 가까이 저희 거의 매일 시황을 올린 이 무거운 엉덩이라도 배우셨어야 돼요. 저희 에버노트 11번 매크로 데일리 항목에 문서가 지금 1865개가 있어요. 최소한 1865거래일이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에버노트를 쓰기 전에는 제가 엑셀로 자료를 정리했는데, 이런 것까지 하면 이 시장에 들어와서 거의 20년 동안 매일 자료 정리를 하면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MACD나 RSI 같은 보조 지표 안 본 이유가 머릿속으로 바로 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화면에 안 띄운다,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에 시작할 때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종목 돌려보기를 매일 합니다. 매일. 난 그 정도는 다 알아서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분들, 다 아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 하는 거죠. 당신이 보는 호가창 너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 최소한 델타원 하나는 지금도 공부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블룸버그 이야기. 이 한국인 대상의 유튜버 중에 자기 돈 내고 블룸버그 단말기 쓴 사람들, 저는 델타원 빼고 누가 있나 보세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응? 왜? 그거 갖고는 BEP가 안 나오니까. 유튜브 광고 수입 저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멤버십? 무슨 멤버십이 100명, 200명 가입한 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 중 컨텐츠에 감사함을 표시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그 정도만 되어도 좋겠어요. 제가 제 멤버십 분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분들은 돈을 얼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감사함을 표시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정말 제가 그런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이 손익을 넘기려면 저는 하루에 100만 원 하루가 아니라 그 멤버십 하나에 100만 원 받아야 돼요. 블룸버그 요금이 그 분기에 한번 도이치뱅크 계좌로 보내거든요. 유로 시세 등등하면 이 10,000불이 넘어가요. 제가 필요해서 블룸버그 보는 거지, 무슨 회비 받아서 블룸버그 이거 낸다?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보 단말기 이것저것 써봤어요. 하루 이틀 맛보기 쓴 게 아니라 꽤 오래 썼는데, 정보 단말기 중 제가 여러 가지 써본 것들 이야기하면, 코스코메에서 체크 단말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국내 주식하는 사람들이 쓰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옵션 하는 사람들 좀 썼고요. 그리고 연합인프맥스의 그 2인분맥스 단말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주로 채권쟁이나 외환 딜러들이 써요. 특히 이제 채권쟁이들이 채권 주문 낼 때 옛날에 야후 메신저로 냈다가 이제 그걸 안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채권쟁이들이 쓰고, 해외 단말기 중에 로이터 같은 게 있어요. 로이터 제트라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원자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씁니다. 그리고 블룸버그는 주로 리서치에서 쓰는데, 그 트레이딩에서는 외국계 위주로 써요. 요즘은 모르겠고, 저 때는 이 국내 증권사가 그 블룸버그에서 쓰는 이제 EMS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연계가 어려움이 있어서 안 썼어요. 근데 다 필요 없고, 이런 단말기 제대로 활용한 사람 거의 없어요. 심지어 리서치 중에도 그럽니다. 블룸버그 단말기가 무슨 차트나 그려주고 과거 데이터 땡겨오고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데, 10년 전에 썼던 그 블룸버그 기능도 어마어마했지만 지금 이 기능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발전 속도를 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블룸버그를 쓴 이유는 트레이딩에 대한 아이디어를 디벨롭하거나 검증하기 위해서인데, 가령 이 파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푸콜레이쇼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국내 리서치에서 인용하는 푸콜레이쇼 죄다 인덱스 푸콜레이쇼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요즘 의미가 있는 건 에쿼티 푸콜레이쇼예요. 이게 심각하게 콜 방향으로 쏠려 있죠. 이거를 제대로 이야기하는 거는 어느 유튜버가 됐던 리서치에서든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최근에 원데이 빅스 발표되고 있죠. 이거 매일매일 모니터링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어보려고 하는 것 있습니까? 그거랑 돈이랑 뭔 상관 있냐? 그걸 알아서 돈 버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집으로 가세요.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당장은 돈이 안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손을 안 대는 건데, 대중이 아닌 저를 포함한 일부는 이렇게 끊임없이 깨어있어서 공부를 하고 트레이딩 아이디어로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초안 수준부터 제가 멤버십 회원들과 공유를 하고 있는데, 블룸버그가 자랑질이라고? 아이고. 저는 진지하게 트레이딩에 임하고 있어요. 도박이 아니라 비즈니스이고, 제가 투입하는 원자재는 저희 머리통, 그리고 부자재는 제가 따로 돈 내고 보는 유료 리서치, 기계 설비는
블룸버그 단말기인 겁니다. 근데 이걸 뭐 자랑질 따위로 생각하시면 당신들 수준이 그런 겁니다. 여하튼 이 기회를 통해 멤버십 내용을 좀 바꿀 거예요. 일단 뭘 매매를 하는지 포지션 공개나 방향성 제시 같은 것은 델타 감마 등급 회원들한테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등급인 닥치고 매매 등급을 월 60만원으로 설정할게요. 이 유튜브가 최고가 60만원이네요, 이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따라할 만한 한 1억 정도의 계좌를 제 명의로 하나 열어서 라이브로 오픈한 다음에 하루에 슈퍼챗 500만원이 쌓인다. 그럼 그 다음부터 공개할게요. 그리고 그날 500만원 안 쌓인다. 그럼 공개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트레이더의 껍질을 쓴 엔터테이너를 원한다면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물론 새로운 등급 회원이 얼마나 들어온지 보고 결정할게요. 젊고 똑똑하고 생각이 바르고 건전한 친구들이 공부 차원에서 영상 보면서 복귀할 수 있도록 영상을 올리는 건 제가 무료 공개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시장은 장난이 아니에요. 돈을 깨먹었다고 남 탓하면 죽을 때까지 남 탓하게 됩니다. 저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배우셔서 하산하시고 또 다른 분들한테 배우십시오. 아니면 동료로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느 분들이 이야기하셨듯이 주식으로 돈 버는 게 사실 더 쉬워요. 한국 증시가 뭐 강아지 성기 같다고 하지만 그래도 쉽습니다. 그럼 왜 델타원은 주식 안 하고 해외 선물이니 뭐 매크로니 하면서 폼 잡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비즈니스로서 매크로 트레이딩 제대로 해보거나 해당 비즈니스를 디벨롭 해본 사람으로서 남겨지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다시는 방향성 이야기 안 할 텐데 마지막으로 이야기 할게요. 저는 나스닥 매도 물린 거 2개 여전히 갖고 있고요. 니케이 해지한 거 33,000에서 잘 털었어요. 엔화 매도 조금 아쉽게 좀 일찍 털었고, 독일 국채 매수랑 구리 매수 계속 갖고 있습니다. 국내 계좌에는 콜 매도 물린 거 해지해서 뭐 선물 매수 좀 담아놨고, 그리고 350 콜 매수를 제법 많이 물려서 갖고 있는데, 이 옵션 매수는 잔존일 대비 방향성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하면 잡는 거고, 옵션 매도하는 건 그 반대예요. 방향성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지는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멤버십 회비로 휴가 가고 퍼플 카드 어쩌고 저쩌고? 퍼플은 이거 생겼을 때부터 썼다 이것들아. 가만 보니까 나한테 신발년이라고 한 사람, 작년에 내가 유럽에 롱콜을 했을 때 유럽 스탁스 숏 찌른다고 했던 사람이네? 반갑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호가창에서 뵐 분들은 호가창에서 뵙도록 하고, 멤버십 회원분들은 멤버십 게시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